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야, 한 골도 아니고 두 골을. 와, 씨. 이번 월드컵 피파 랭킹 61입니다. 가나가 사우디 카타르보다 낮은 이번 대회 최악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팀인데 피파 랭킹 15위 스위스를 잡았습니다. 스위스가 최근에 스페인, 포르투갈도 잡은 팀이거든요. 월드컵도 최근 4개 대회 가운데 3번이나 16강 이상을 갔던, 자, 그런데 그런 팀을 상대로 운으로 이긴 게 아니라 경기를 잘해요. 와, 이거 진짜 알제리. 포르TV 성혁입니다. 자, H조 상대국, 우리의 두 번째 상대, H조에서 최약체를 꼽히고 있는 가나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최종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제 첫 경기에 일주일 남겨놓고 평가전을 가진 건데요. 뜻밖의 굉장히 강력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실 가나가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하기도 했었고, 원체 이번 대회 좀 최악체로 꼽혔던 팀이기 때문에 다들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자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나가 보면 올 시즌 2022년 들어서 딱 2번을 이겼습니다. 2번 빼고 다 지거나 비겼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일본한테 일본 원정을 가서 무려 4대1로 깨졌던 팀이 가나인데, 이번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딱 2번을 이겼습니다. 마다가스카르하고 니카라과, 다 이제 피파 랭킹 100위 밖에 있는 정말 뭐 최약체 중에 약체인 팀들인데, 이번에 피파 랭킹 15위를 잡았습니다. 카타르한테도 졌었기 때문에, 야, 이러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물론 스위스가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한 팀이기는 해요. 올 시즌의 첫 5경기에서는 1무 4패, 한 번도 못 이기고 아주 부진했던 팀인데, 6월 12일부터 가장 최근 경기까지 네이션스컵 3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상대가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상승세를 탄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최정 애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스위스는. 그런데 가나가 이번에 잡았다는 거, 가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정말 뭐 이 한 경기뿐만 아니라 아주 삘 받을 수 있는, 정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대로 주력 선수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뭐 조모 골키퍼부터 아칸지, 뭐 자카리아, 뭐 샤키리, 자카, 뭐 쉐어. 오히려 가나 선발 라인업이 스위스보다는 더 모험적인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가나가 이번 대회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선수들, 또 귀화한 선수들, 이렇게 좀 대체로 대표팀에서 발을 좀 덜 맞춰본 선수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날 선발하고 교체로 골고루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팀이 정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연히 뭐 이렇게 뽀록으로 이긴 게 아니라 잘해가지고 잡은 승리였거든요. 교체카드 두루 썼다고 말씀드렸죠. 주요 선수를 또 여럿이 이날 또 안 뛰고 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 빠진 선수들이 많은, 그리고 좀 교체가 많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상황에서도 거둔 승리라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앞선 경기들을, 가나 경기들을 봤던 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쇼크였습니다. 상대팀 스위스도 월드컵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 경기를 통해 드러난 가나 축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스위스전에서 드러난 가나의 전력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골키퍼 줄부상 문제.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가 최근에 부상 문제 고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골키퍼에서 1선발, 2선발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고, 이번에 3선발인 아티지기 선수가 1번 달고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걱정을 했죠. 가나 축구를 전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정말 큰 타격이 아니냐. 근데 기존에 빠진 1선발, 2선발도 뭐 AMBC 그렇게 대단히 뭐 중요하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뛰면서 많은 경험을 쌓거나 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가진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선수들이 빠진 건 타격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가나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자, 이날 아티지기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이게 좀 버벅대는 모습이 초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심을 곧 잘 잡더라고요. 경기를 좀 해나가면서. 3선발이라고는 합니다만 A매치 이번이 11경기째였고, 기록마다 다르긴 한데 11경기가 맞더라고요. 네. 또 스위스 장크트 갈렌이라는 팀에서, 장크트 갈렌이 지금 스위스 1부 리그 3위거든요. 네. 여러 시즌 동안 주전으로 뛰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무시할 골키퍼는 절대 아니에요. 이번 시합에서 그걸 확실히 보여줬고, 아티지기가 최상의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기존 선수라고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구멍이다, 이렇게 볼 건 전혀 아니다. 게다가 넘버 2로 나오게 될 누르딘 선수 역시도 뭐 경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벨기에 리그 5위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골키퍼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귀하의 힘.
자, 오히려 이제 이날 눈에 띄는 것은 중원을 잘 메운 건데 4-2-3-1로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동료이자 가나 미드필드의 핵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드리수 바바 선수가 포백을 보호하고 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부상 때문에 선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합 그리고 본선을 준비하는 거에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을 좀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는 게다가 심지어 그 아스날의 에이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가나 대표팀에 토마스 파티가 안 나왔습니다. 그 아약스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원에서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도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시합에서는 중원이 완전히 그 주전 선수를 다 빼고 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나름 잘 메우는 그런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많은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좀 많이 불안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귀하 선수들을 주전으로 전진 배치를 하면서 이 귀한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대표팀에서는 낯선 존재지만 소속팀에서는 나름의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역시 좀 급이 있더라고. 빠르게 팀의 어떤 조직력의 중심적인 역할, 본인들의 동료를 맞춰가기도 하고 또 리드도 하면서 굉장히 잘 좀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상황들을 보면 전반 3분에 왼쪽에서 스위스의 엠벌러 선수가 돌파를 해서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아티지기 골키퍼가 미숙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쨌든 잘 좀 무마를 시켰고 이렇게 측면에서 초반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라이트백 램프티 뭐 프리미어리그 보신 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귀요미 램프티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죠. 이 친구가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뭐 소속팀에서도 좀 안 좋지만 이 친구는 제가 생각할 때 3백에 최적화된 약간 윙백 성향의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비적인 부분에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면은 좀 노릴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조차도 전체적인 경기를 해 나가면서 많이 좀 메워졌고요. 특히 이날 세이두 선수가 후반에 들어오면서 2000년생의 프랑스 이제 클레르몽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램티를 제끼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수 자원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벤치가 좀 두툼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귀화시킨 선수들, 램프티를 비롯해서 이 선수들을 왜 그렇게 가나가 여러 뭐 논란이나 뭐 좀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추진했는지를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날 가나의 선발 포백 4명이 죄다 현역 잉글랜드 리그 소속 선수들이었습니다. 전현직 프리미어리그죠. 라이트백 램프티는 브라이튼, 센터백 아마티는 레스터, 살리수는 또 사우스햄튼이고 그리고 이제 레프트백인 바바 라만 같은 경우에는 첼시 소속이죠. 근데 지금은 2부 리그는 레딩에 임대를 가서 뛰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도 2015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잘 뛰고 있던 선수인데 데리고 와가지고 첼시가 벌써 7년째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매년 임대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은 있는데 팀에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아무튼 요 조합이 초반에는 약간 손발이 안 맞는 것 같더니 확실히 경기를 좀 거듭하고 하면서 빅리거로서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어떤 귀화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미 본선 진출한 상황에서 무임승차한 선수들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경험이나 기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번 시합에서는 잘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정말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엉성했던 조직력이 많이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스위스도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결정적인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만 뭐 제법 잘 막아내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초반에 헤매는 것 같던 수비 라인이 빠르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토마스 파티가 없던 상태에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가나 선수들에게 자신감이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전방에 나왔던 이냐키 윌리엄스 역시 상대적으로 뭐 활약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셋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이날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날 셋피스가 가나 대표팀의 주요 공격 루트라는 게 좀 보여줬거든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쟁력 있는 벤치 구성. 이날 뭐 선발에 나온 선수들 가운데 주전이 아닌데도 인상적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귀하 선수들이야 사실 당연히 주전으로 뛸 생각을 하고 이제 모셔온 거니까 그간 주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예상이 됐던 선발이지만 이날 후반에 나왔던 선수도 그런데 저는 선발로 나왔던 오른쪽에 선발 그 윙어로 출전했던 데니얼 아프리 선수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나 자국 리그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날 선발로 나와가지고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발탁 소식에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아주 깜짝발탁이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하고 같은 2001년생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A매치 경력이 5경기밖에 없었는데
2022년에만 A매치골을 4골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세 덕분에 아마 최종 명단에 이제 승선을 한 걸 텐데 굉장히 이날 오른쪽에서 우리 왼쪽 수비수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또 교체로 들어왔던 선수들 22번에 이 카말딘 술레마나 이 친구는 좀 약간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스피드도 좋고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전방에 앙투안 세메뉴 선수 2000년생이고 이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최전방에서 공격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버티는 역할, 또 연계 이런 걸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선수인데 이번에 어쨌든 그 발탁이 되면서 상당히 그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교체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뛴 것은 아닌데 아무튼 대체로 선수층이 생각외로 다양하고 두텁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했던 경기여서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좋고 또 분위기 타면 개인기를 폭발시키는 모습들이 후반 중반 이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야 이거 앞서서 우리가 봤던 뭐 브라질전 캐나다전 이때랑은 좀 많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트피스 특히 이날 가나가 좀 놀라웠던 게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오합지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합에서는 뭔가 아이유 형제 중심으로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 이런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도 조던 아이유가 전담키커로 나서가지고 사실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조합으로. 그런데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세트피스가 굉장히 적중률이 높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리더가 확실히 이 팀에는 아이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러 중심으로 뭔가 조던 아이유가 어쨌든 형인 그 앙드레 아이유가 이제 주장이지만 이 둘이 그러니까 조던 아이유가 약간 뭐 군기반장 역할 이런 느낌이 좀 났습니다. 경력으로도 그렇고 뭐 나이로도 그렇고 실력으로도 그렇고 절대 뭐 이 팀에서 뭐 뒤지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본인이 어떤 그런 좀 오너십, 뭐 리더십 이런 걸 갖고 한다는 걸 좀 경기 중에 느낄 수가 있었는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뭐 코너킥, 뭐 프리킥 본인이 주도적으로 차면서 아주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트피스 수비에 불안이 늘 있는 팀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월드컵 나온 팀 쉬운 팀은 없죠. 게다가 우리도 뭐 이렇게 우리가 강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서 월드컵을 치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새삼 월드컵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마무리 잘해서 우루과이전부터 가나전, 뭐 포르투갈전 잘 치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는 카타르로 건너가거든요. 건너가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